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 교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온라인 교육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해서 이미 유엔이 정하는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15.7%, 2021년에는 16.3%, 그리고 2030년부터는 25%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3만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의 주요 특성으로는 주로 10월 달에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신호 위반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개 낀 날의 치사율이 10.3%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사고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는 1,093명이었는데 이 중 57.5%인 628명이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였습니다. 이렇게 운전자와 보행자를 포함한 고령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감각 기능, 신체 능력, 그리고 인지 판단 기능의 저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귀가 잘 안 들리는 것과 같은 이 노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신체 기능과 능력의 저하가 어떻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실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젊은 사람과 나이가 든 사람의 인지 기능과 신체 능력, 그리고 반응 속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대와 60대의 동체 시력,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사물을 보는 시력을 말하는데요. 이 동체 시력은 약 20% 정도, 그리고 반응 속도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화에 따른 신체 능력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현재 나이 상태와 능력에 맞는 운전 방법을 알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의 시각 기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는 노면 표시나 교통 표지판, 신호등의 색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이면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다니는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 갑자기 비나 눈이 오는 경우 혹은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야가 축소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눈이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내 옆부분에서 진로 변경을 하거나 뛰어드는 다른 차들, 노면이나 길가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골목길에서 나오는 이륜 자동차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면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세 번째로는 눈부심 회복이 저하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가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시력이 빨리 회복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이나 지하차도를 통과할 때 앞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 야간에 운전할 때 전방이 잘 보이지 않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각 기능의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사고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한 대가 1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차가 바라보는 신호는 녹색 신호죠. 녹색 신호의 직진 정상적으로 하고 있던 차를 어떤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정면 충돌을 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양방향이 모두 직진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좌회전한 차의 신호는 적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색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좌회전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좌회전을 할 때는 바닥에 그려진 유도선을 따라서 적절한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역주행을 하듯이 들어와서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이 야간에 시각 기능이 특별하게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혼잡 시간대에 운전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많은 차들이 도로에서 통행하는 때에는 주변에서 진로 변경을 하거나 끼어드는 차, 그리고 우회전할 때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운전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천후 시에는 운전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비나 눈이 내리는 날, 특히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안개가 낀 날의 치사율이 10% 이상이라는 점, 다시 말해서 100건의 사고가 났을 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운전하는 날에는 일기예보를 꼭 참고하시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운전을 자제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근력과 유연성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운전대, 변속장치, 방향지시 등과 같은 이 자동차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르신들 중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리거나 방향지시 등을 거꾸로 넣거나 하는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둘째로 감각 기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현재 나의 속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정차적인 차들을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제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서 앞차들을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신체의 변화가 어떤 사고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사고 영상처럼 앞에 차들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정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앞차와의 거리, 나의 속도를 맞춰서 제때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공원 정문으로 돌진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나무 기둥과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70대 남성 이모 씨와 손녀, 그리고 보행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운전 실수였습니다. 꽃구경 가기 위해서 운전해서 진행하던 중에 당황해서 본인 부주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서 네, 당황해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운전하다가 가속 페달 혹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 혹은 밟으려고 했는데 잘못 밟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교통사고 영상들을 한번 직접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노화로 인한 반응 속도의 저하를 고려했을 때 과속을 하게 되면 위험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과 같은 특별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앞차와 뒤차, 그리고 옆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와의 거리를 충분히 띄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셔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쉽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정차할 때는 꼭 정지선 뒤에 서서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지기능의 변화입니다. 첫째로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시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도중에 냉난방 장치나 라디오와 같은 장치를 동시에 조작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특히 운전 중에 통화를 하게 되면 일반 운전자에 비해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 제대로 운전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길을 깜빡하거나 교차로의 신호가 어떤 신호였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판단하는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렇게 판단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차의 속도를 잘못 판단하거나 도로의 진출입 구간을 착각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 대가 2차로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방향지 시등을 켰어요. 앞차를 따라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비상 전멸등을 켭니다. 무슨 일일까요? 자, 차 문을 열고 한 어르신이 내리는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차가 앞으로 달려나가네요. 자, 앞으로 굴러가는 차를 세우기 위해서 차에 다시 타려고 하는 순간 차가 논두렁으로 굴러떨어져 버립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차를 정차를 시켰을 때, 주차를 했을 때는 적절하게 기어를 조작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집어서 차가 굴러가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정작 차의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보시겠습니다. 전북 완주에서 임실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던 승용차. 상관 나들목을 막 지난 지점에서 중앙분리대에 바짝 붙어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멈췄습니다. 침착하게 역주행 차량을 세우고 70대로 보이는 운전자를 내리게 합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고령의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반대 방향으로 되돌립니다. 불안하게 출발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역주행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일단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를 방문을 하셨다가 다시 본 도로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길을 착각하시면서 거꾸로 달리기 시작했고 다행히 함께 달리던 마음씨 착한 한 운전자를 만나서 다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점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장거리 운전을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랜 기간 운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졸음 운전을 하거나 멍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가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이나 냉방장치, 난방장치를 미리 조작해야 하고요. 만약에 목적지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에 장치를 조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전화 너머의 상대편과의 대화에 집중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권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시면 현재 나의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인지 능력 자가 진단과 더불어서 도로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수칙에 대한 내용도 함께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자동차 보험료 5% 할인 혜택도 제공이 됩니다.
이 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 지부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